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에서 제작한 해양용어 기본 이해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해양도시 부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해양 관련 기본 용어 이해 향상을 위함입니다. 해양정책, 부산항의 역사와 특징, 해양 항만 용어 순입니다. 해양 영토입니다. 족계는 한 국가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관할 해역으로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대륙봉 수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관할 해역을 넘어 개별 국가가 독점적 탐사와 개발권을 확보한 심해저 및 과학기지를 운영 중인 극지를 포함한 지역 또한 넓은 의미의 해양 영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할 해역은 기선으로부터 설정된 영해와 접속수역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합니다. 총 면적은 44만 3,838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4.4배에 이르는 광활한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해역에는 대륙봉 수역도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까워 대륙봉 수역 설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도 상당 부분 중국 및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과 겹쳐 한일 중간수역과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해, 남해, 황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동쪽, 남쪽, 서쪽으로만 구분할 뿐 그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행정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국립해양조 사원에서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설정한 해안 경계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 사원에 따르면 동해 관할 해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의 달맞이 고개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에서 정북을 기준으로 135도로 그은 동해남해 구분선에서부터 동해 북방 한계선까지입니다. 남해 관할 해역은 동해남해 구분선에서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 갈두산 사자봉 땅끝탑에서 정북을 기준으로 225도로 그은 황해남해 구분선 사이이며 황해 관할 해역은 황해남해 구분선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까지입니다. 과거 해양자원이라는 말은 흔히 수산자원을 지칭하여 사용되었지만 해양개발 기술의 진보와 이용 범위의 확대에 따라 지금은 이용 가능한 바다의 자원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 공간 자체도 이른바 제4의 해양자원이라 하여 자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주거 및 산업시설을 위한 육상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해양 공간 역시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해양자원의 종류는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자원, 해양생물자원, 해양공간자원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양산업은 해양양식, 생물공업, 해양광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토목 해양구조물 산업과 같은 해양개발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해양산업은 해양바이오, 미래첨단 해양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함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선진국과 해양이 인류 공동유산임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 논의의 결과로 1982년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해양법 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법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994년 정식 발효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를 1997년 비준하였습니다. 169개 국가 당사국이 참가하여 해양 관련 협약 중 가장 권위 있고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국제법입니다. 전문 320조 외구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주요 내용으로 최대 12LE로 영해폭 확대,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신설, 심해저 부존 광물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부산항은 유사 이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상항인 동시에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양항입니다. 1407년 부산포와 제포의 개항으로 인해 부산항은 역사 무대에 본격 등장하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인해 근대 무역항으로 개항되어 국제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1898년 부산해관 부지 매축공사 및 확장공사를 시초로 1912년에 제1, 2, 3, 4 및 중앙부도 제1에서 8 무량장까지의 건설이 시작되어 1943년에 이르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및 양곡 전용부두인 제5부두, 석탄과 고철 및 광석 전용부두인 제7부두 등 1970년대 수출주 도형 산업화에 따라 1년의 전용부두 설치로 부산항은 명실상 부한 수출 전진기지구로 발전하였습니다. 2단계 개발 사업으로 자파부두로서 기능 강화, 부산항의 보조항으로 감천항 준공, 제3단계 개발 사업으로 외항 방파제 및 신규 컨테이너 부두 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환적 화물의 96%를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등 세계 환적 항만 순위 2위를 달성하였다. 영도의 북서안의 건너편에 충무동 및 남부민동 사이의 목재 전용 부두로 부산 남항을 개발하였고 연안 개발을 위해 수영만 자연재해오염 개선지구 정비 사업 및 연안 정비 사업을 수립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세계 물류의 중심이 동북아로 이동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부산항을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 개발로 북항 일원의 항만 기능 재편 필요성의 증대됨에 따라 북항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세계적인 시민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대륙과 해양이 이어지는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항만 재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중이다. 연안해역이란 바닷가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이며 연안육역이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안의 육지지역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입니다. 수제선이란 육지와 바닷물이 닿는 곳의 경계선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때 물과 땅이 닿아서 이루는 선입니다. 해안선은 평균의 수면이 육지와 닿은 선으로 지역 계절에 따라 변경되는 개념입니다. 친수공간 워터프론트란 바다, 하천, 호수 등의 수변 공간 자체 또는 수변 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입니다. 해양플랜트란 해저에 매장된 석유, 가스 등을 탐사, 시추, 발굴,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심해 원유가스 시추선인 드릴십, 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인 푸소 등이 있습니다. 피어란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양적화하거나 여객이 승강하는 장소입니다. 포트란 방파제, 안벽, 야적장 등 인공적 구조를 가미한 비교적 규모가 큰 항입니다. 하버란 갑, 섬, 암초 등 천연적인 지형을 살린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항을 뜻합니다. 환적 화물이란 화물 운송 도중 목적지가 아닌 중간 항만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입니다.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국내 항만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화물입니다. 산화물이란 곡류, 광석 등과 같이 입자나 분말 상태로 선창에 싣거나 또는 석유처럼 액체 상태로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입니다. 종류로 곡물, 석탄 등 건산화물, 원유 등 액체 산화물, 천연가스 등 유사 산화물이 있습니다. 위그선이란 수면 위 5m 이내에서 뜬 상태로 최고 시속 5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초고속선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일수란 선박이 물속에 얼마나 잠겨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선수 및 선미 외측에 표시되어 있는 눈금을 뜻합니다. 밸러스트란 항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선체를 물속에 더 잠기게 할 목적으로 화물 위에 싣는 중량물입니다. 방현제란 선박 및 구조물의 접촉으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선박 또는 계류 시설면에 설치하는 완충 설비입니다. 개선주란 선박 접안 시 계류용 밧줄을 걸기 위한 기둥으로 무어링 포스트, 벨러드, 비트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잔교란 강제나 콘크리트로 된 말뚝 위에 상부 시설을 설치한 구조물로 단교에는 해안선과 나란하게 축조하는 횡잔교와 직각으로 축조하는 불재식 잔교로 구분됩니다. 부잔교란 조석, 고저의 차이가 큰 곳에서 조이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푼톤을 한 개 또는 여러 개 연결하여 구두 기능을 갖도록 한 계류시설입니다. 푼톤이란 조석에 고저차가 심한 해역에서 조이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이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 기능을 갖도록 한 상자 모양의 부채입니다. 박질한 선박이 계류 혹은 유박할 수 있도록 항내 혹은 항해에 설정한 일정한 범위의 수역입니다. 용내로 정박지, 유박지, 부표 정박지로 사용합니다. 돌재란 해류나 조류의 흐름을 유도하고 수로에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구나 하구 혹은 항로의 해안으로부터 물로 뻗어져 나가게 설치한 인공 구조물입니다. 돌핀 부드러운 육지와 떨어져 해상의 일정 수심이 확보되는 위치에 선박이 계류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한 계류 시설입니다. 고즘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육지이며 많은 육지 쪽으로 쏙 들어간 해안을 말합니다. 파랑 에너지가 큰 곳에서는 해시계와 파식대 등의 침식 지형이, 파랑이 약한 만에서는 사빈과 같은 퇴적 지형이 발달합니다. 방파제란 외해로부터의 파도를 막아서 내양을 보온하는 구조물입니다. 파제제란 항내 정운을 위하여 항내에 축조된 방파용 구조물로 항구 내에 설치하여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이안제란 해안선과 떨어진 해면 쪽에 해안선과 평행으로 설치하는 방파제를 말하며 수면 하에 있는 것은 잠제, 수중 방파제라고 합니다. 수중 방파제란 이안제를 수중에 설치한 것이며 잠제공법은 상단을 해수면보다 낮게 설치하여 해안 침식 방지에 사용하는 구조물 공법입니다. 암벽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승객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벽체형의 계류 시설입니다. 무량장이란 소형선 부두로서 소형 선박이 접안 및 하역할 수 있는 부두 시설을 뜻합니다. 부두뜰이란 부두 배후에 위치하여 화물의 하역 작업을 위한 크레인 작업 공간, 화물 적재 및 하역 공간, 교통 위한 장소입니다. 호안이란 하천의 유수에 의한 침식에 대한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 경사면이나 밑부분 표면에 시공하는 공작물을 뜻합니다. 소파블록이란 파랑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거나 솟아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E형 콘크리트 블록입니다. 테프라포드란 파랑의 소파를 위해서 피복석 대신 사용하는 콘크리트 E형 블록으로 4개의 뿔 모양으로 생겼으며 소파블록 중 하나의 유형입니다. 비사란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향하거나 해안선에 따라 수송되는 현상 및 이동하는 모래 자체를 뜻하며 비사는 항만 매몰, 하구 폐색을 일으킵니다. 인공양 빈공법은 해안의 침식을 저감 방지 또는 해빈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해빈에 모래 등의 토사를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일을 뜻합니다.